헬로우 월드 생존형 개발자 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성량의 불친절한 코딩 이야기 3회 방송입니다.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부르려고 했었는데요. 회차가 올라가면 부르기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몇 회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2회차 방송에서 시작했던 4년제 비전공 대학생이 프로그래밍 업계로 진입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방송은 오디오 클립, 팟빵, 파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학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한마디인데요. 아직 안 늦었다 입니다. 조금 안심이 되셨나요? 지금 IT 업계 진입을 생각하고 계신데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복수 전공이나 꼭 코딩 쪽이 아니더라도 IT 관련 기술의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이다.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시면 되고요. 일단 같이 고민해 보시죠. 이분들은 좀 급하시니까요.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몇 가지 단어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해 주세요. 좀 많아요. 생활 코딩, 파이썬, 자바, 블로그, 기트허브, 노션, 백준, 정보 처리 기사, 대학원입니다. 4학년이시니 학점 관리는 이미 하고 있으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관리가 혹시 전혀 안 되고 있으셨나요? 그럼 일단 졸업 평점 기준 3점 이상은 최대한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대 쪽은요, 학점 받기가 무척 어렵기 때문에 관련 회사라면 아주 높은 학점을 기대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요. 2점대까지 내려가면 글쎄요, 만약 제가 이력서를 봤다면 서류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너무 공부 안 했다라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영어 점수는 졸업 요건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 이상은 그다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학교 이름이요? 됐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먼저 졸업은 합시다. 그리고 지금 1학기시던 2학기시던 학교 생활은 학점 유지와 졸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남겨두시고요. 다 접으세요. 아르바이트도 그만하시고요. 술도 그만 먹으세요. 흡연자시라면 담배 피는 시간도 조금 아끼세요.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컴퓨터도 있으셔야 해요. 이미 쓰고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 상관없는데요. 새로 장만하실 생각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북보다는 데스크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램은 최소 16기가, SSD 500기가 이상, 나머지 하드는 필요하신 대로 하시고요. 그래픽카드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걸로 쓰세요. 스피커 필요 없습니다. 인강은 이어폰으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무선 마우스 키보드 그건 괜찮은 것 같네요. 모니터는 개인적으로 2대 이상을 추천합니다. 책상이 넓으시다면 독서대도 하나 있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시지 않다면 일단 맥북은 비추입니다. 편안하게 윈도우로 먼저 가시죠. 그리고 집중력 향상을 위한 ASMR은 괜찮지만 음악은 듣지 마세요. 통계적으로 음악 감상은 학습 효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공부하거나 집중해야 할 때 유튜브에서 10시간짜리 천둥번개가 치는 소나기 영상을 틀어놓습니다. 자, 우선 정보 처리 기사부터 준비하시죠.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과에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범용성으로 보았을 때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하는 자격증이라고 봅니다. 다른 분들 잠깐만 계셔주세요. 지금 이분들은 더 괜찮은 자격증을 준비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최소한만 갖추셔야 하니까요. 엑셀이요? 파워포인트? 워드 프로세서? 커말? 언어 업계를 희망한다고 하셨죠? 다 필요 없습니다. 비전공자의 경우 필기시험 최소 2, 3주 이상은 공부 기간을 잡으셔야 할 겁니다. 실기도 비슷하게 잡으시면 되고요. 자격증 책은요, 문제은행식으로 문제만 가득한 책은 일단 안 됩니다.
일단 들고 다니기에 약간 부담되는 두께를 가지고 있고요. 이론이 꽤, 그러니까 설명이 많이 들어간 걸 고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가득한 것도 하나 따로 삽시다. 중고나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거, 인터넷에서 구한 거 쓰지 마세요. 그 해에 나온 걸 새 걸 사세요. 먼저 산 두꺼운 책을 달달 외우시고요. 그리고 시험 며칠 전에 문제가 가득한 걸 쭉 풀고 갑시다. 떨어지면요, 어쩔 수 없죠. 그냥 가야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기점이 있어요. 경제 사정이 어려우셔서 취업이 매우 급하신가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국비지원 교육을 추천하겠습니다. 실업자 계좌제, 내일 배움 카드 이런 걸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벌써 업계에 계신 경력자분들의 한숨이 들리는 것 같네요. 국비지원 교육에 대한 효용성 여부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그때 싸우시고요. 지금 이분들은 그거 이야기 들으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반 국비지원 교육에서 걸러야 하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너무 멀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까우니까요. 둘째, 굉장히 핫해 보이는 기술의 키워드들이 휘황찬란하게 분홍빛 미래를 보여주듯이 나열되어 있다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셋째, 모바일, 웹, 서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단어들이 마구 섞여 있나요? 안 됩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 배우실 거예요. 나열된 거 중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월급쟁이 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서는요, 현재로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특화된 교육이라면 저는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하고 싶으신 분야라면 하세요. 이쪽은요, 자기가 재밌고 하고 싶어하는 분야가 1순위입니다. 1, 2년 할 거 아니니까요. 재밌고 흥미가 가셔야 계속 공부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요, 하나 끝나고 그 다음 거 하고 그게 끝나면 다음 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 저희들은 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잘 쪼개시고요. 졸업 유지하시고요. 기사 공부도 하시고요. 프로그래밍 공부도 하시고요. 취업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하는 것을 저희들은 비동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자격증이나 프로그래밍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는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파이썬이나 자바 둘 중에 하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웹 쪽이시라면 자바스크립트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추천드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가 첫 번째 프로그래밍 언어로 되시기에 적합한 분들은요, 이번 토픽이 끝나고 다룰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에서 개발자 직군으로 이동하시려는 분들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 드릴게요. 파이썬 쪽이라면 웹 혹은 데이터와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있는 수업들이 보이실 거고요. 자바 쪽이라면 웹 혹은 모바일 관련된 내용들이 함께 있는 수업들이 보이실 겁니다. 아직 못 정하셨나요? 주변에 동전을 빌리세요. 동전 앞면 파이썬이고요. 뒷면은 자바입니다. 과정 자체가 무슨 프로그래밍 혹은 무슨 개발 식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제목이 그나마 낫습니다. 여러분, 국비지원 교육에 너무 높은 퀄리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교육만으로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회사에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만으로는요. 좋지 않은 회사는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그나마 그 수업 자체를 열심히 들었다는 전제하에요. 본인이 통계, 데이터 아니면 웹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바보다는 파이썬 쪽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만약 웹 서비스 아니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쪽에 관심이 더 많으시다면 파이썬보다는 자바가 유리해 보여요. 아예 게임 프로그래밍 같은 게 흥미가 있다면 그쪽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좀 만만치가 않아서요. 하신다면 마음을 다잡고 시도해보는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법령성으로 따지면 웹 프로그래밍 쪽이 일단 법령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웹 서비스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거의 모든 서비스나 기기들의 통신이 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파이썬과 자바는 모두 웹에 강한 편이니까 웹 쪽을 생각하신다면 어느 것이나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망설이고 계신가요? 좀 전에 동전 안 던지셨나요? 자,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웹 쪽을 생각하신다면 고르신 언어 외에 자바스크립트도 반드시 공부하셔야 하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리고 HTML, CSS도 곁들여 주셔야 하고요. 블로그를 개설합시다. 구글에 프로그래머 블로그를 검색하시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 개설하세요. GitHub 계정을 만듭시다. 시옷 허브입니다. 영어로는요, GITHUB입니다. 메일은 구글 지메일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지원하시고 싶으신 회사가 메일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 메일을 쓰셔도 됩니다. 잘 보여야 되잖아요. 노란색 메신저 기업에 지원하는데 초록색 포탈 메일을 쓰시는 건 농담입니다. 사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역시 지메일이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노션도 쓰시면 좋겠네요. 컴퓨터에서 공부한 거, 핸드폰에서 메모한 거, 기기 대수 상관없이 무료로 다 동기화돼서 핸드폰으로도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지하철, 버스 안에서 유튜브로 동기부여 영상 시청하시지 마시고요. 대신 복습하세요. 에버노트는 현재는 그다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공부합시다. 국비지원 교육이 되었건 아니면 고르신 프로그래밍 언어로부터 뻗어나가는 기술들을 위한 오프라인 강의건, 인강이 되었건 아니면 책이 되었건 공부합시다. 구글 신에게 늘 감사하세요. 스택 오버플로우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찾던 내용을 블로그에 한글로 정리해준 개발자분이 있으셨나요? 사랑한다고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있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로그에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세요. 노션과 연동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부하신 소스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공부하시면서 작성하신 것들을 GitHub에 저장하세요. 커밋하시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스테이지에 올리시고요. 커밋하시고 푸시하시면 됩니다. 이 바닥에선 111 깃이라는 정신나간 용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GitHub를 잔디밭으로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디밭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여러분 GitHub에 들어갔을 때 중간쯤에 보이는 모는 종이가 초록색으로 뒤덮이는 걸 의미합니다. GitHub에 리포지터리라는 저장소 개념이 있는데요. 만드세요. 하나 더 만드시고요. 막 만드세요. 퍼블릭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걸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자랑하세요. 당연히 깃과 블로그 혹은 노션의 웹페이지 등의 주소에서는요, 서로의 주소를 노출시켜 주세요. 그리고 남이 볼 수도 있으니까요, 더 정성 들여서 잘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공부하는 종목 혹은 강의의 과목이 달라질 때마다, 보는 책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거기에 올리세요. GitHub 사용법은 여기서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생활 코딩을 보시죠. 그리고 이고잉님이 계실 법한 방향으로 아침에 한번, 잠들기 전에 한번 샤워를 깨끗이 하시고 경건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하세요. 그런 분 없습니다. 고3 시절을 연상하시고요. 고3 때 공부를 그다지 안 하셨었나요? 좋은 대학 갔던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세요. 이 바닥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공하는 분들도 머리 싸매고 몇 년을 학교에서 달려들어도 제대로 하기까지 또 몇 년이 걸립니다. 그걸 여러분은 짧게는 반년 혹은 1년을 약간 넘어가는 시기 안에 어느 선까지 따라 잡으셔야 합니다. 겸손하시고요. 끈덕지시고요. 달려드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언어 입문 수준이 끝나셨나요? 맥주 마시지 마시고요. 구글을 킵시다. 백준을 입력하세요. 못 찾으시겠으면 무료 코딩 테스트라고 검색하셔서 링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셨던 언어를 고르셔서 하나씩 풀어봅시다. 왠지 이제 좀 알고 있다 싶었던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시 하나도 모르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마법을 겪으실 수 있을 겁니다. GitHub 올리시는 거 까먹지 않으셨죠? 국비지원이 됐건 뭐건 간에 생각하셨던 공부기간이 한두 달이 남았으면 이력서를 씁시다. 잡한국, 피플인, 잉크 뿌리, 로켓 주먹, 잡행성, 링크드인, 아이고 서비스 이름 하나 그대로 말해버렸네요. 아무튼 다 등록합시다. 증명사진은 정장 입고 찍으세요. 여성분들은 화장 너무 화려하지 않게 잘 해서 정장 입고 찍으시고요. 사진관에서 적당히 보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입니다. 제가 면접자 만나러 갔을 때요, 못 알아보고 회의실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나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서로 민망한 일 없는 게 좋겠죠. 그리고 취업 준비를 하는 거랑 공부는 별개입니다. 계속하세요. GitHub도 계속하세요. 4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하셨으면 1년가량이었을 거고요. 2학기부터였고 어떤 오프라인 과정을 들으셨다면 졸업하시고 계절 한두 번이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목이 다 쉴 것 같다. 제가 부업으로 강의를 뛸 때 강의 시간이 좀 길 때는 하루 10시간 정도 강의를 뛴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렇게 목이 나가는 것 같진 않았었는데 좀 전에 편집한 거 보니까 한 13분 정도 떠든 것 같은데 목이 다 나갈 것 같네요. 마무리 멘트,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대본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중에 대학원을 하나 빼먹었는데요.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재미난 게 있다, 해보고 싶은 게 있다 하시면 대학원 진학도 고려해 보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을 일단 찾아가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비전공자 분들도 공대 쪽 대학원에 진학하는 게 아주 높은 벽이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을 쏟으셔야겠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대학에서 대학원 진학하시는 게 장학금적으로도 좀 유리한 부분이 많고요. 교수님들도 좀 더 예뻐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요.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수업 때 얘기해 주셨던 건데, 어디였더라? 어느 학교에 중문과를 이제 졸업하신 여성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IT 쪽에 대학원 진학을 하러 교수님을 찾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왜냐면 IT 관련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온 분들도 어려워서 쩔쩔매시고 잘 못 따라오고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 분이 더군다나 인문계 쪽에 이제 계신 분이 진학을 희망하시니까 걱정이 엄청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분에게 숙제를 하나 내주셨대요. 뭘 내주셨냐면, 구구단 짜는 프로그램을 짜오라고 숙제를 내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코딩 공부하는데 뭐 아셨겠어요.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2, 2 곱하기 3, 그리고 9 곱하기 8, 9 곱하기 9, 2단부터 9단까지니까 72번인가요? 72번의 출력 문장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셨대요.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지금 혹시 이 얘기 듣고 웃으신 분 계신가요? 그분이 반복문 이런 것도 아마 잘 모르셨겠죠. 처음이실 테니까. 처음에 컴퓨터에 설치해서 인터넷 찾으셔가지고 소스코드 어떻게 만드는지 찾으셔서 출력하는 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교수님은요, 그래,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애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진학을 허락하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 꽤 좋은 회사에서 잘 근무하고 계세요. 공대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복장이 간편해집니다. 그건 남녀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지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신이 인문 쪽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대학원 랩실에 오실 때도 늘 잘 차려입고 오셨었대요. 그래서 그 하이힐을 신고 이렇게 랩실에 들어갈 때, 그 보통 공대 복도는 랩실이 가득하잖아요, 사무실들이. 근데 그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자기 랩실 가는 동안 또각 이렇게 소리 나는 게, 다른 랩실도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기 랩실 걔 왔구나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4년제 비전공자 분들을 먼저 얘기를 한 거는요,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다가 만나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많이 침울해 있으세요.
전공이 잘 맞지도 않고 취업도 걱정되고 더군다나 코로나 문제도 있고 경제가 점점 안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IT 쪽이긴 한데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느끼기도 하시고요. 보통 대부분 얘기하시는 게 내가 전공이 아닌데 어떻게 쟤들을 따라잡냐,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제가 강의할 때 가이드를 드리기는 해요. 앞에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드리기는 하는데 보통 그렇게 잘 따라오신 분들은 다 취업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뭐 덜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어도 뭐 월급쟁이 생활로는 뭐 괜찮으니까요. 모두가 최상의 기업에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IT 쪽이요, 모든 산업 전반에 다 걸쳐서 퍼져 있어서 사실상 지금은 수도나 전기에 가까운 인프라에 이제 근접할 정도로 많이 퍼져 있고 일반적인 기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급으로 회사를 가지 않아도 길이 생각보다 많아요. 앞에 얘기 드렸던 이렇게 준비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꽤 타이트한 거고요. 그래서 너무 침울해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그리고 사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컨텐츠 준비하면서 이제 지인분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BIT 직군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가면 되게 대단해 보이시나 봐요. 매체에서 나오는 이런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해커라던가 뭐 옛날에 매트릭스 그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 걸 보면 프로그래머가 뭔가 굉장히 어떤 적성이라던가 재능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요, 이쪽은 재능은 전혀 상관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그런 분들은 100에 1명 있을까 말까고요. 우리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스타급 개발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보면요, 그분들이 뭐 머리가 좋으신 분들도 당연히 많지만 보통 정말 많은 시간 쌓아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 그룹사 대기업이나 아니면 좀 큰 곳에서 노셨던 아니면 스타트업에서 시작하셨건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분들도 머리 빠지도록 하시다 보니 그게 쌓이다 보니까 지금에 이르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재능이나 이런 게 꼭 뭐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봐주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그게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IT 쪽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그런 이제 다짐이라던가 선택을 해보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직업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요새 IT 업계 쪽이요, 제가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거슬리는 게 뭐냐면 이 분야에 있는 게 이 분야 자체가 요새 좀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야에 있는 분들이 어떤 약간 자부심이 어떤 선을 넘을 정도로 많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래머는 이래야 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업 문화에 정착되면 어떤 신입으로 오거나 배울 게 많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야근을 해야 되고 항상 공부하는 마음가짐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멀리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제3의 관찰자로 이렇게 보다 보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봤자 우리가 결국 월급쟁이 아니냐, 그렇지 않은가요? 다른 월급 받는 분들이랑 저희가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스타트업을 차리시고 잘 되시거나 아니면 뭐 엑시트를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일확천금 같은 돈을 거머쥐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은퇴를 걱정하시면서 저축을 한다거나 돈을 모아가는 월급쟁이 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쪽 IT 직군도 결국은 월급쟁이 중에 하나의 직업일 뿐이니까 이쪽에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제 친구 얘기를 하자면요, 제 친구 아주 친한 이제 고향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다녔던 대학교에 재수해서 왔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학년 1학기던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학교를 때려쳤어요. 그래서 저는 가지 말라고 이제 말렸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어렵고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때려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꽤 오랫동안 재수를 했어요. 지금은 얘가 뭘 하냐면 의사 됐어요. 그런 걸로 보면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 이쪽이 참 뭐랄까, 의사가 되는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하는 애들도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SNS에서 요즘 비전공자나 전혀 이쪽에 관련 없던 분들도 많이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게 또 이제 어떤 후기, 합격 수기 이런 걸로 또 이제 콘텐츠가 되는 걸 보면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돈을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잘해서 좋은 기업하고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런 곳에서 많은 돈 받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 사실 한국에 유명하신 헤드헌터 분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버는 돈을 포기하고 다른 더 좋은 업계로 이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힘들 것 같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장기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서 돈을 줄여가면서 더 좋은 업계에 갈 정도로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해야지 이러면서 부업도 하고 뭐 책도 쓰고 지금은 방송도 해보고 있네요. 자, 어두운 얘기 뭐 계속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기회 될 때 또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아마 이 이후에 제가 여러 환경에 계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그 상황에 처하신 분들에게 프로그래머로 진입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2회차랑 3회차 때 사실 좀 자세하게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뭐 GitHub라던가 코딩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뭐 국비 지원 교육이라던가 복수 전공이나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내용은 아마 다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은 좀 다소 간소화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이 방송도 들어달란 얘기죠. 여러 회차의 정보를 잘 분담해서 담아놔야 또 여러 개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일단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번 주는 조금 바쁘고요. 주말이나 돼야 시간이 날 것 같으니까 한 주 정도 뒤에 방송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다음에 얘기 드릴 분들은 웹 디자이너 분이나 웹 퍼블리셔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웹 프론트엔드 쪽이죠. 그쪽에서 시작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래머로 움직이시려고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이건 제 경험담이지만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해서 개발자로 전환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분들이 웹 프론트엔드 쪽이셨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백엔드가 됐든 프론트엔드가 됐든 개발자 쪽으로 옮기시고 나서 연락을 드려보면요, 너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다신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뭐 여러 면에서 개발자가 좀 더 좋아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프론트엔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웹 디자이너, 웹 퍼블리셔 분들이 프로그래머 쪽으로 전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서 어서 쉬어야겠어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팟캐스트 쪽도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만간 올릴 수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ile true, to be continue, 세미콜론은 매너입니다.